자, 안녕하세요. 시사광고 돌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화천대유의 주인은 누굴까? 이야기입니다. 정봉주, 주진우, 김어준. 자, 이들이 화천대유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장동 개발은요, 1기, 2기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장동 개발의 1기는 MB 때, 2기가 박근혜 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대장동 개발은 BBK와 아주 흡사하다. BBK는 종잣돈을 다스가 되고 큰 돈을 하나은행이 됐다. 대장동은 종잣돈을 SK가 되고 큰 돈을 하나은행이 된 것. 공교롭게 둘 다 하나은행이 등장을 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지주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땅을 사들여야 돼요. 땅 주인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땅을 많이 사 놓아야 돼요. 대장동 개발 극초반 남욱, 정영학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에서 1,800억을 대출을 받아요. 자, 이 돈으로 1차 땅 사기에 돌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MB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전에 영상에서 해드렸어요. MB가 LH는 민간업체랑 경쟁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대장동 개발에 손떼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는 동안 남욱과 정영학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린 1,800억을 가지고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부동산 개발은 이 작업에서 망가지기 일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이라는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이 지주 작업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시행사들이 명동의 사채업자 쪽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예정된 수순대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금줄이 막히면서 엎어진다. 그리고 이 시행사 사장이나 관련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 안정적인 종잣돈을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극초반에는 부산저축은행이 됐어요. 자, 부산저축은행이 이 건 말고도 부실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검사가 누구냐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이 대장동 1,800억 수사를 했는데 덮었다. 이 기사가 또 났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욱과 정영학이 등장을 하고요.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 남욱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때 변호사가 누구냐면 박영수. 이 박영수는 누가 소개시켜줬느냐? 김만배.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극초반 대장동 개발서부터 거론이 됩니다. MB 때 말이죠. 자, 이 대장동 개발은 MB 임기 내에 스타트가 됐어야만 했습니다. 대통령이 LH 제거해주고 윤석열, 박영수, 이 검찰이 부실대출 수사하고도 덮어주고 왜 그랬겠습니까? 대장동 민간개발 들어간다. 그러면 막대한 이익이 떨어진다. 이 계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암초를 만났으니 성남시장에 이재명이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이재명은 이걸 원점으로 돌려버려요. MB와 그 세력들은 이 대장동 민간개발을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시의회까지 압박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공공개발 안 된다. 민간에게 줘라. 난리가 났었죠. 이재명이 버텼어요. 그렇게 버티는 동안 임기가 끝나버렸네. 그 다음 대통령 박근혜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개발의 2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이 대장동 개발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됩니다. 이때 남욱, 정영학도 구속이 돼요. 그런데 풀려납니다. 이 당시 남욱, 정영학을 변호했었던 사람은 박영수.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구속시켜버립니다. 다 속관해버려요. 이때 다 잡아넣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뭐냐? SK의 자금이에요. SK가 400억을 넣습니다. 전주가 바뀐 거예요. 1기 대장동 개발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산저축은행 1,800억. 자, 이 돈은 부실대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 이쪽에 돈이 투입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극초반 대장동 땅을 사는데 들어간 이 돈이 결국 세금으로 메꿔졌다는 뜻입니다.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엄청난 중범죄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1기 대장동 사업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전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수원지검이 이 청소를 담당해 주고요. 결국 이 윗선에 누군가 있었다. 왜 이런 의심을 하느냐? 원래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검찰이 가져갑니다. 어디가 가져가느냐? 성남지청.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검찰이 가져가는 것, 여기까지는 많이 있는 일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성남지청이 가져가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받아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는데 왜 수원지검이 이걸 가져갔을까?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윗선에서 뭔가 오더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자, 대장동 1기 사업을 수원지검이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해줬다. 이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다. 뭔가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정황이에요. 이상한 정황. 자, 이 사업에 가장 큰 돈을 댄 곳은 어딜까?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이 7천억인가를 댔어요. BBK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BBK의 경우 초반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자금, 이 초기 자금은 다스가 되고 나중에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돈은 하나은행이 됐다. 결국 초기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야 은행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2기 대장동 사업에서는 초기에 리스크가 있는 돈을 SK가 담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가적인 지주 작업을 끝내고 하나은행 돈이 들어옵니다. 자, 대장동 개발의 2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재명을 만나서 5,500억을 뜯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개발을 하면 2,000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 진행이 될 수 있죠. 자, 여기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의 400억, 그리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거된 상황에서의 7,000억. 이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은행이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 SK가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은 이상하게 이 둘이 이자만 챙겨갑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익을 화천대유가 가져가도록 설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승인을 해줘야 되냐면 하나은행과 SK가 승인을 해줘야만 되는 일이다.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한 곳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이런 구조는 불가능하죠. 7천억을 대고 이자만 챙긴다. 초기 리스크 자금 400억을 대고 이자만 챙긴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 대장동 개발에서는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큰 이익을 포기했을까? 여기에서 최태원 회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등장을 하죠.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은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 이건 보도가 된 팩트입니다. 최순실은 어떻게 대통령만 알 수 있는 최태원의 사면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여기가 연결고리입니다. 최태원의 사면. SK의 초기 자금 400억이 들어왔을 때 최태원 회장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돈이 집행이 되고 SK는 욕심을 내지 않고 이자만 받아 챙겨서 빠져나가고 최태원 회장은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과 연결고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즐비하게 포진돼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을 변호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화천대유의 제1호 고문 변호사가 됩니다. 곽상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출신입니다. 최재경, 마찬가지죠. 거기에다 MB 시절 1기 때부터 관여돼 있었던 윤석열, 박영수. 공교롭게도 박영수와 윤석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박영수 특검은 나중의 일이긴 해요. 근데 이게 최태원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여기에도 최태원이 돈을 집어넣습니다. 100억 이상 넣어요. 111억인가를 넣습니다. 이재용은 여기에다가 돈을 낸 게 뇌물죄로 걸렸거든요. 최태원은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SK가 리스크가 있을 때 투자했었던 이 400억, 이 돈에 욕심을 내지 않은 이유가 설명이 되죠. 대장동 2기가 세팅되던 초기에는 사면을 노린 것이고 나중에는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는 것을 노린 것이다. 박영수와
윤석열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은행은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박근혜와 최순실의 입김이라면 충분히 돈을 대고 욕심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재미있죠? MB가 욕심을 냈었던 사업인데 이재명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대통령이 바뀌어서 최순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최순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자기 자신이 챙기려고 한 것, 이런 소설이 써지는데 내용이 너무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대장동을 왜 건드렸을까요?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시죠? 복잡한 이야기 앞으로도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